르샤틀레의 원리는 다음 단원에서의 화학평형 단원에서 우리가 다시 공부할 텐데, 화학평형 또는 평형에서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농도, 온도, 압력의 변화가 생기면은 그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원리. 이것이 르샤틀레의 원리고, 여러분들 르샤틀레의 원리의 정의 정도는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발열 과정일 때는요, 발생하는 열이 일종의 생성물입니다. 흡열 과정일 때는 발생하는 열이 일종의 반응물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발열 과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용해가 되어서 열이 방출됐죠. 그러니까 열은 일종의 생성물이에요. 흡열 과정을 볼까요? 흡열 과정이라는 것은 열이 없으면은 이 과정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이 일종의 반응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발열 과정 먼저 해봅시다. N2가 H2에 용해되는 과정은 발열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온도를 상승시켜요. 온도를 상승시키면 이 전체에서 뭐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까요? 에너지항, 온도항은 바로 이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죠. 에너지항이 증가가 되는 또는 열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르샤틀레의 원리에 따르면 이것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되죠. 감소하는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역반응의 방향이죠. 역반응의 방향은 N2가 H2에 용해되는 것에 역반응이니까 오히려 N2가 H2로부터 석출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도가 낮아지더라. 그래서 용해 과정이 발열 과정인 경우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낮아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번에는 NaCl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이 흡열 과정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NaCl이 물에 용해될 때 반드시 에너지항 또는 열항을 흡수를 해야 돼요. 이거를 흡수하지 않으면 이 과정이 일어날 수 없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조작을 했냐면 온도를 상승시켰어요. 온도를 상승시키면 이 전체에서 뭐가 증가될까요? 예, 에너지항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에너지항이 증가되면 르샤틀레의 원리에 따르면 이것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돼요. 이 에너지항이 감소하려면 NaCl이 이 에너지를 가지고서 물에 용해돼서 생성물로 가면 되겠죠. 더 용해가 잘 되는 정반응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흡열 과정인 경우에는요, 온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용해도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거 전체를 정리한 것이 165페이지 르샤틀레의 원리 정리한 바로 위에 있어요. 한 가지만 암기하세요. 흡열 과정은 온도가 상승하면은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이 되면서 용해 과정인 경우는 용해도가 높아지더라.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흡열 과정인데 온도가 오히려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역반응 쪽으로 되면서 석출되겠죠. 흡열 반응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되는 정반응 쪽으로 한다면, 발열 과정이라면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면 그 역반응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흡열 반응인 경우 또는 흡열 과정인 경우는 온도가 높으면 더 정반응 쪽으로 가더라. 여기서는 지금 용해가 되는 과정이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정반응 쪽이라는 것이 더 용해가 잘 되고 용해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66쪽을 보면은요, 농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단어는 용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용액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이 되어 있는 물질이죠.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이 되면은 그때 뭘 따져야 됩니까? 누가 더 쪽수가 많냐? 전체 중에서 누구누구가 얼마만큼 존재하냐? 마치 우리가 농도에 대해서 다룰 때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은 초등학교 때 한 반에 40명이었어요. 그러면은 남학생이 20명이고 여학생이 20명이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20대 20 또는 1대1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남학생들이 여학생한테 야 우리도 20명이야. 우리가 너네들한테 앉아. 근데 여학생들도 어때요? 우리도 20명이야. 우리가 너희보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적지는 않아. 우리는 1대1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서 남학생 20명, 여학생 20명이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전화가 왔어요. 누굴까요? 여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럼 여학생이 21명이 되어 있어요. 남학생이 20명이죠. 그러면 누가 더 많다고 그래요? 여학생이 21명 대 남학생 20명. 21대 20으로 여학생들은 자기들이 더 많은 걸 알죠. 그게 바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농도 개념이에요. 우리가 더 많다. 우리가 쪽수가 많다. 이게 바로 농도예요. 그래서 전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농도가 어떠냐라고 하면은 바로 분율입니다. 뭐니 해도 분율이에요. 전체 숫자가 남학생 20명, 여학생 21명.
그러면은 41명 중에 여학생의 숫자는 21명. 그러면 41분의 20이라면은 뭐보다 커요? 0.5보다 크죠. 원래 20명이면은 40명 중에 여학생이 20명 하면은 이 B는 0.5예요. 그래서 이제 분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율은 전체 수분의 특정 성분의 수. 남학생이라고 하면은 41명 중에서 20. 그러면은 0.5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양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양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질량 또는 부피인데 보통은 질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분율은 수의 비로 나타낼 수도 있고 양의 비, 특히 질량의 비로 많이 나타냅니다. 수의 비로 나타낼 때 화학에서는 몰수를 많이 나타내죠. 전체 성분의 몰수분의 특정 성분의 몰수 또는 용질의 몰수라고 해도 되고 용매의 몰수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몰 분율이 되겠죠. 또 전체 성분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또는 용매의 질량, 특정 성분의 질량으로 하게 되면 이번에는 질량 분율이 됩니다. 이 질량 분율은 원래 그램 수분의 그램 수화 하게 되면은 단위가 없죠. 원래 분율 자체가 단위가 없어요. 분율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분율을 프랙션이기 때문에 F라고 표현할까요? 분율은 0에서 항상 1 사이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전체 성분 중에서 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40명인데 여학생이 한 명도 없으면은 40분의 0 하면은 제로죠. 전체가 40명인데 남학생이 40명이에요. 그러면 40분의 40 하면은 분율이 1이죠. 그래서 분율은 0과 1 사이의 값을 나타내게 되고 분율은 단위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몰 분율로 나타내든지 질량 분율로 나타내든지 단위가 없다는 것이죠. 자, 질량 분율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질량 분율은 0에서 1 사이 숫자인데 거기에다가 100을 곱했어요. 100을 곱했기 때문에 뭐랍니까? 질량 100 분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100을 곱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위를 뭘 주냐면은 퍼센트 단위를 주죠. 그래서 이까지가 분율이고 거기다 100을 곱하니까 질량 100분율. 질량 분율에다가 100만을 곱했어요. 10의 6성을 곱했어요. 뭐가 됩니까? 질량 100만 분율. 100만을 곱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밀리언이 들어가죠. parts per million, ppm 단위. 그래서 ppm 단위라는 것은 질량 분율에다가 뭐를 곱했다고요? 100만을 곱했다는 의미예요. 또 질량 분율에다가 10억을 곱했어요. 10의 9성을 곱했어요. 빌리언을 곱했죠. 그러니까 단위가 뭐가 되냐면 ppb가 되죠. parts per billion. 분율에다가 100만을 곱하면은 질량 100만 분율, 분율에다가 10억을 곱하면은 질량 10억 분율, 분율에다가 100을 곱하면은 질량 100분율이 되죠. 그러므로 여기 질량 100분율에 대한 공식이 이거예요. 전체의 질량 분의 어떤 특정 성분의 질량, 이까지 하면 질량 분율이죠. 뭐 곱했어요? 100. 그래서 당연히 이런 공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농도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분율입니다. 그 중에서도 몰 수비로 나타나는 몰 분율과 질량 비로 나타내는 질량 분율을 많이 나타내고 질량 분율은 100을 곱한 질량 100 분율, 100만을 곱한 질량 100만 분율, 10억을 곱한 질량 10억 분율을 많이 씁니다. 또 화학에서 많이 쓰는 농도가 있는데 그게 몰 농도와 몰랄 농도이죠.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액 리터당 존재하는 용질의 몰수. 몰랄 농도는 용매 킬로그램당 존재하는 용질의 몰수.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몰 농도라는 것은 용액 1리터당 존재하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몰랄 농도라는 것은 용매 1kg당 존재하는 용질의 몰수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용해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용해도도 있고 몰 용해도도 있는데 용해도도 몰 용해도든 간에 이거는 단서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단서는 온도가 정해져 있어요. 온도마다 용해도가 다르거든요. 어떤 정해진 온도 25도씨 또는 30도씨, 50도씨 온도가 딱 정해져 있고 특정 온도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용해돼요? 최대한 용해될 때까지 더 이상 용해가 안 되는 정도로 용해되는 것을 포화 상태로 용해된다고 하죠. 자, 다시 할까요? 첫 번째로는 어떤 온도에서 두 번째로 최대한 용해되는 즉 포화 상태로 용해될 때의 용매 100g당 존재하는 용질의 그램수. 그거를 우리가 용해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몰 농도 개념과 비슷하게 해서 어떤 온도에서 최대로 용해될 때가 용해되는데 용액 1리터 중에 최대로 용해될 수 있는 용질의 몰수. 그것을 몰 용해도라고 합니다. 보통 문제에서는요. 몰 용해도라고 하는 것을 단위를 리터 분의 몰, 즉 몰 퍼 리터로 죽어서
용해도라고 하면은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몰 농도로 나타내는 용해도이기 때문에 무슨 용해도라고요? 몰 용해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166쪽에 농도에서 가장 중요한 농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농도는 분율입니다. 두 번째 농도는 몰 농도, 세 번째 농도는 몰랄 농도. 그럼 여러분들 질량 백분율은 뭘까요? 분율에다가 100 곱한 거예요.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교재 166쪽 밑에 보니까 이번에 농도를 환산하는 공식이 나오죠. 농도 환산하는 공식인데 이 중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 공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질량 백분율로 주어지는 어떤 용액이 있어요. 그것을 몰 농도로 전환하라 라고 하면은 몰 농도 값은 얼마냐면은 그 질량 백분율로 주어진 용액의 용질이 있죠. 용질의 몰 질량 분의 퍼센트 농도가. 이래서 10% 하면은 10, 35% 하면은 35. 그리고 그 수용액의 또는 용액의 밀도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질량 백분율의 값을 몰 농도로 환산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갈 텐데, 이런 농도 환산하는 것, 질량 백분율을 몰 농도로 또는 몰랄 농도로 환산하는 것, 몰 농도를 질량 백분율이나 몰랄 농도로 환산하는 것, 또는 몰랄 농도를 몰 농도나 질량 백분율 농도로 환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처음에 35% 수용액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것을 몰 농도로 환산하라 하면은 이 처음에 주어진 농도를 한글의 정의로 풀어헤쳐요. 한글의 정의가 여러분들 교재에서 어떻게 제가 표시해놨냐면은 이렇게 식 옆에 오른쪽에 볼트처럼 표시해놓은 거 있죠. 볼트처럼 특별히 표시해놓은 것이 몰 농도와 몰랄 농도와 위에 질량 백분율 농도에 대해서 그렇게 볼트처럼 표시를 해놨거든요. 자, 볼트처럼 표시해놓은 거 볼까요? 35%다라고 하는 것은 용액 100g 중에 존재하는 용질의 질량이 몇 g이라는 거예요? 35g이라는 거예요. 용질의 질량과 용매의 질량을 합한 게 용액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용매의 질량은 몇 g이라는 걸까요? 65g. 물론 이것은 용액의 질량을 100g이라고 가정하고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글로 풀어헤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몰 농도로 고치라는 거예요. 몰 농도의 이제 식입니다. 항상 처음에 주어진 것은 한글의 정의로 풀어헤치고 나중에 이 농도는 식을 이야기합니다. 몰 농도의 정의가 뭐냐면은 용액 리터당 존재하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이것이 원래 몰 농도에 대한 식이잖아요. 용액의 부피가 밀리리터 단위로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리터 단위로 고치면 돼요. 그래서 리터 단위의 숫자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리고 용질의 몰수를 여기서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무슨 공식이 나옵니까? 바로 질량 백분율 농도를 몰 농도로 나타내면은 그것은 몰 질량 분의 10 곱하기 퍼센트 농도값 곱하기 용액의 밀도 또는 비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한번 전환을 해보십시오. 연습을 해봅시다. 167페이지 예제 문제가 있죠. 예제 문제. 다음은 산염기 적정에 사용되는 약 0.1몰 농도의 NaOH 수용액을 제조하고 표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게 백분율 50%의 NaOH 수용액을 만들었어요. 그럼 무게 백분율 50%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용액 100g 중에 존재하는 용질의 질량이 몇 g이라는 거예요? 50g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자연스럽게 용매의 질량은 몇 g이 될까요? 50g이 되겠죠. 또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용액이 꼭 100g일 필요는 없잖아요. 100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준을 그렇게 놓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교재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선택지 2번을 보세요. 정류수 60g에 NaOH 60g을 녹이면은 그때 농도는 몇 퍼센트가 됩니까? 50%가 맞죠. 자, 이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 공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용액의 질량이죠. 용액의 질량 그램 단위 분의 용질의 질량 그램 단위 곱하기 100을 하면은 바로 질량 백분율 농도가 돼요. 여기서는 보니까 자, NaOH 용질을 몇 g이라고요? 60g. 그 다음에 정류수 몇 g? 60g. 이 용액의 질량이라는 것은 용매의 질량
더하기 용질의 질량에 해당이 되고 NaOH의 용질이 60g 그리고 물 용매 60g 그것분의 NaOH의 용질 60g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120분의 60이니까 2분의 1이고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퍼센트? 50% 수용액이 나오죠. 그래서 선택지 2번의 설명이 옳은 설명입니다. 선택지 1번 NaOH는 수분을 잘 흡수해요. 조해성이 있다고 하죠. 조자가 스스로 조자, 용해가 되는 그리고 성은 성질. NaOH를 습도가 높은 날에 질량을 측정하다 보면은요. 이 질량을 측정하는 와중에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먹으면서 질량 측정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수분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그 무게 자체가 처음부터 물을 흡수한 NaOH일 가능성도 많고 거기다가 질량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죠. 예, 선택지 1번의 설명이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지 2번도 옳았고 선택지 3번 나에서 증류수를 끓여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일단 이 50% NaOH 수용액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50% 수용액을 뭘로 만들려고 해요? 0.1몰 농도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50% 수용액이면은 이게 몰 농도가 얼마일까요? 좀 전에 했죠. 몰 농도는 몰 질량분의 10 곱하기 밀도 곱하기 퍼센트 농도가. 순서는 뭐든지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NaOH는 Na 23.0, O 16.0, H 1.0 합해서 몰 질량 얼마? 40.0. 단위를 쓰지 말고 숫자만 쓰세요. 곱하기 10 곱하기 밀도 1.50 퍼센트 농도가 얼마? 50%. 이렇게 보니까 이 농도 값이 몇 몰 농도로 나오냐면은 18.7몰 농도로 나와요. 자, 18.7몰 농도의 이 수용액을 몇 몰 농도로 만들어요? 약 0.1몰 농도 NaOH 수용액을 만들죠. 그러면 얼마만큼 희석해야 될까요? 187분의 1배로 희석. 다일루션을 하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저렇게 하게 될 텐데 그때 이거를 적당량 덜어서 부피 측정 플라스크에다가 넣어요. 부피 측정 플라스크에다가 넣고 물론 여기서 부피 측정 플라스크를 얼마를 쓰는가를 보니까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1리터 부피 측정 플라스크네요. 자, 이 18.7몰 농도 50% NaOH 수용액을 적당량만큼 들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을 더 집어넣어서 여기 1리터만큼 채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선택지 4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얼마를 들어서 1리터가 되게 만들면은 0.1몰 농도가 되냐는 거죠. 얼마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피펫을 가지고서 들었을 때의 NaOH의 몰수는 이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물을 많이 집어넣어도 나중 몰수하고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요? 똑같죠. NaOH는 피펫을 가지고 넣은 것이 물을 더 집어넣든 안 넣든 간에 그 몰수 그대로 유지가 돼요. 처음에 이 몰수는 처음 들었을 때의 농도 곱하기 들었을 때의 부피. 나중에 이 몰수는 이제 희석을 시키면은 농도가 바뀌죠. 또 부피는 얼마나 되게 만드냐면은 1리터가 되게 만든다고 해서 나중에 부피에 해당되죠. 처음에 농도가 약 18.7몰 농도가 됐어요. 근데 얼마만큼 피펫을 가지고 덜어야 되냐? 이 리터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나중 농도는요. 0.1몰 농도가 되게 한다고 했어요. 나중 부피는 얼마? 1리터 부피 측정 플러스 그랬으니까 1리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이 식에 의해서 처음에 들었던 부피가 얼마인가를 계산해 봤더니 0.0053리터에 해당되고 밀리리터 단위로 고쳐보면은요. 이것은 5.3ml예요. 그러므로 여기 NaOH 수용액을 50% 수용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5.3ml를 피펫을 가지고서 덜어서 이 1리터 부피 측정 플라스크에 넣고 그 다음에 물을 이 1리터 눈금까지 채우면서 잘 섞어주면은 이것은 약 0.1몰 농도의 NaOH 수용액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 50% NaOH 수용액을 5.3ml를 넣고 나머지는 다 물로 거의 1000ml 가까이 채워야 되잖아요. 그때 물을 뭘 사용하냐면요. 끓인 정류수를 사용합니다. 정류수를 만들고 난 다음에도 대기 중에 보관을 해놓으면은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그것 자체가 어때요?
산성 이 성질을 나타내고 그 산성 성질이니까 NaH라고 하는 염기와 반응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끓여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택지 3번에 보니까 나에서 정류수를 끓여서 사용하는 이유가 녹아있는 O2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이거나 어린 반푼을 쥐도 없는 소리죠. 선택지 3번이 틀렸구나. 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일단 3번이 틀렸다는 걸 알고 우리가 계속 풀어볼까요? 동그라미 4번 가용에 5.3ml를 덜어서 여기 1리터의 부피측정 플라스크에 넣고서 정류수를 묶여서 1리터가 되게 만들면은 NaH 수용액의 농도가 약 0.1몰 농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 0.1몰 농도 정확하진 않지만 약 0.1몰 농도입니다. 이 NaH 수용액을 장시간 동안 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NaOH나 KOH와 같은 강염기는요 유리를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NaOH나 KOH 말고 유리를 정말 잘 녹이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큰 재앙을 불러일으켰던 불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죠. HF를 우리는 불산이라고 요즘 표현하지 않고 플로르와 수소라고 하지만 산업적으로는 불산이라고 표시해요. 여러분들 이 불산 HF는 사람이 흡입을 하면은 그대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보통 산업적으로는 이 HF를 수용액 상태로 쓰는데 그냥 이렇게 수용액 상태로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계면 활성제를 같이 혼합을 해요. 물론 사용하기 직전에 혼합을 해서 쓰게 되겠죠. 그러면은 산업적으로 HF 수용액을 도대체 뭐 하는 데 쓰느냐? 우리나라의 중심 대구 바로 북쪽에 구로 시작하는 그 동네에서 뭐 하는 데 쓰냐면은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은요 바로 구 거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또는 대우전자가 모두 거기에서 시작이 됐고 거기에서 보면은 다 뭐를 만들었냐면은 불안관이 다 유리죠. 불안관 유리고 또는 LCD 디스플레이도 유리기판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유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장에서 만들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맨들맨들하게 부드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울퉁불퉁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전자총을 쏜다든지 여기에다가 빛을 조사하게 되면은 빛이 산란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아주 부드럽게 깎아야 되죠. 부드럽게 깎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라인더 가지고 깎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라인더 가지고 깎으면 저 유리기판이 다 금이 가버리겠죠. 이 브라운관이라든지 LCD 유리기판을 어디다 넣어요? HF 수용액에다 잡고서 넣었다가 빼버리면은 그대로 어떻게 돼요? 유리의 울퉁불퉁한 면을 저것이 다 깎아버려요. 알아서 깎아버리죠. 사실 그런 용도로 원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서도 HF 많이 사용하는데 자 정리합니다. NaOH 수용액은요 유리 용기를 비교적 잘 용해시켜요. 장시간 보관했을 때. 그런데 NaOH보다 더 심하게 유리를 잘 용해시키는 것. 접촉만 했다면 그대로 용해시키는 것이 대표적으로 HF, 불산이라고 하는 거고 불산 수용액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자, 여기 예제 문제에서는 이미 3번이 옳지 않았죠? 옳지 않은 것은 답이 3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8쪽 섹션 4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부터 계속 용액 단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